안녕하세요. 10월 13일 라디오 금천 뉴스라인입니다. 제25회 금천 구민상 수상자가 발표됐습니다. 금천구는 매년 구민회를 맞아서 금천 구민상을 수상하는데요. 지역 봉사 부분에는 박양희 씨 그리고 유연순 씨가 수상을 했고요. 미풍 양속 부분에는 장순현 씨 그리고 교육 부분에는 장희주 그리고 체육 부분에는 금천구 볼링 협회가 각각 수상했습니다. 이 4개 분야에서 총 18명 후보가 경합을 벌였고요. 이 중에서 개인 4명 그리고 단체 한 곳으로 최종 수상자가 정해졌습니다. 지역사회 부분 수상자로 선정된 박양희 씨는요, 살구 여성의 회장으로 지금 역임하고 있고요. 살구 따뜻한 밥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독산 3동에서 운영하고 있죠. 그리고 연말 다문화 가정과 함께 산타 마을로 하나 되는 우리 동네 행사 도 주최하고 지역 주민과 마을 단체가 화합하는데 앞장섰다고 밝혔습니다. 공동 수상자인 유연순 씨는 독산 1동 복지협의체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저소득 세대를 위한 밑반찬 나눔 봉사 그리고 홀몸 어르신 생신잔치 복려 삼계탕 나눔 행사 등 다양한 이웃사랑을 실천했다고 밝혔습니다. 미풍양속 부분에서 선정된 장순현 씨는 거동이 어려운 노모를 적극적으로 봉양하고 청담복지관 어르신들에게 무료 배식 봉사 그리고 사랑제 요양원 치매 어르신들에게 말벗 봉사 등을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교육 부문에서 수상하신 장희주 씨는 멘토 지역 아동센터를 운영하면서 소외된 지역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1:1 멘토링 수업 그리고 간식 지원을 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청소년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서 노력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 부분에서는요, 금천구 볼링협회에는 대회를 개최할 때마다 경력을 모아서 소외계층에게 장학금도 전달하고 어르신들에게 겨울철에 연탄도 나눔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상식은 오는 15일 오후 4시 금나래 아트홀에서 무관중 비대면 행사로 진행되는 제25회 금천 구민의 날 기념식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금천구 코로나19 상황입니다. 지난 10월 5일 97번째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추가 확진자는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부는 10월 12일부터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 1단계를 적용한다고 밝혔고요. 이에 따라서 금지됐던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 모임, 행사는 개최 자제 공고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영업이 중단되었던 고위험 시설에 대해서는 집합 금지가 해제되고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로 집합 제한으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서울시는 시가 운영하는 문화시설, 체육시설, 그리고 한강공원을 포함한 공원 등 실내외 공공시설과 복지관 경로당, 장애인시설 등 사회복지 관련 시설에 대해서 시설별 방역대책을 마련해서 개방 운영하겠다고 밝혔고요. 청소년 관련 시설과 평생교육시설도 14일부터 단계적으로 운영을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어린이집은 즉시 운영하지 않고요. 추석 연휴가 끝나고 14일에 잠복기가 경과한 10월 18일까지 상황을 지켜보고 10월 19일부터 개원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8월 24일부터 적용하던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은 지속하기로 했고요. 물론 13일부터는 과태료 부과 근거 조항이 시행됨에 따라서 이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교육청도 변경사항을 안내했는데요. 교육청은 서울 학생들의 학교 적응 문제를 줄이고자 유치원과 초중학교의 등교 인원도 기존 3분의 1에서 3분의 2로 늘렸습니다. 그리고 전교생 300명 이하의 132개 초중고등학교는 학교 결정에 따라서 전 학년이 매일 등교할 수 있게만 했습니다. 시교육청은 19일부터 초등학교 1학년은 매일 등교, 2학년부터 6학년까지는 주 2에서 4일까지 등교할 수 있도록 했고요. 중학교의 경우에는 1학년은 매일 등교를 명시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중학교 3학년이 고입 입시 때문에 학교를 자주 나와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가능한 한 한 학년이 지속적으로 대면 수업을 하지 못하는 상황만 만들지 말 것을 요구하고요.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할 것을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백신 유통 과정에서 백신이 상온에 노출되는 사고로 인해서 중단됐던 독감 무료 예방 접종이 재개됩니다. 만 13세에서 18세는 10월 13일부터 가능하고요. 만 70세 이상의 어르신은 10월 19일,
만 62세부터 69세 이하는 10월 26일부터 백신 접종이 가능합니다. 이에 앞서서 지난 9월 25일부터는 생애 첫 예방접종과 만 12세 이하 그리고 임산부 접종을 시작한 바 있습니다. 백신 접종은 보건소에서는 하지 않고 일반 지정 위탁 의료기관, 병의원에서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 보건소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금천구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정부의 방역 지침으로 경인난을 겪고 있는 사업체 무급휴직자에게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금천구 소재 50인 미만의 사업체에서 지난 7월 1일 이후 월 5일 이상 무급휴직한 근로자 중 지원금 지급 예정일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한 자입니다. 구는 업체당 최대 49명까지 지원하고 1인당 월 50만원씩 최대 2개월간 지급한다고 밝혔고요. 서울시는 지원금이 예산을 초과할 경우에는 1순위로는 집합금지업종, 2순위는 집합제한업종, 3순위는 영업제한업종, 4순위는 그 외 업종 순으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1인 사업자, 비영리단체 종사자, 새희망자금 지원 사업은 업종에서 제외된다고 밝혔습니다. 신청 기간은 10월 12일부터 11월 6일까지고요. 금천구청 1층에 있는 일자리 센터나 금천구청 일자리 창출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금천구가 서울형 주택바우처 선정 기준 완화에 따라서 주택 임대료 지원 대상자를 확대합니다. 서울형 주택바우처는 2002년부터 시작된 제도인데요. 서울시가 주거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거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차상위 계층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서 시행한 주택임대료 지원 사업입니다. 구는 시의 지침에 따라서 서울형 주택바우처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은 민간주택, 고시원적 임대보증금 9,500만원 이하에서 1억 1천만원으로 완화했다고 밝혔고요. 또 재산 기준도 기존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인 소득 인정액이 월소득과 별도 재산 기준 충족 시 선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고 밝혔습니다. 소득 인정의 방식은 6,900만 원을 초과하는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해서 반영하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가구는 선정되기가 어려웠습니다. 월 소득 기준은 기존과 동일하고요. 따라서 주택 기준은 민간주택과 고시원 임대보증금 1억 1천만 원 이하가 됐고요. 소득 기준은 1인 기준 월 소득 106만원 이하, 그리고 재산 기준은 재산이 1억 6천만원 이하 등 3개 기준을 충족하면 가구원 수에 따라서 월 8만원에서 10만 5천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서 지원 금액은 달라집니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라서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나 공공임대주택에서 거주하는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차상위층 자격이나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지원 자격을 가진 가구는 주택 기준을 충족하면 별도의 소득, 재산 조사 없이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대상자는 주민등록지의 동주민센터에서 상시 신청이 가능하고요. 구에서는 신청자의 소득, 재산 조사를 거쳐서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통보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천구 작은 도서관들이 매해 10월 달에 진행됐던 동화 속 책잔치가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아주 특별한 책잔치로 변경돼서 진행됩니다. 아주 특별한 책잔치는 1탄, 2탄이 있는데요. 1탄은 만화책의 날입니다. 그래서 서울의 금천구에 있는 작은 도서관 협의회 소속의 도서관에 있는 흩어져 있던 만화책을 모아서 만화책 보따리 40개를 만들었습니다. 이 보따리 안에는 10권의 만화책과 간식까지 들어있고요. 이것을 도서관을 수리하면서 그 해당 도서관에 지금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10월 8일에는 독산삼동 성교구리 도서관에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 산돌 미래향기 도서관에서 대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만화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번 꼭 기회를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2탄으로는 20일 동안 20분 책 읽기를 도전하시면 됩니다. 지난 10월 10일부터 11월 10일까지 진행될 예정인데요. 30일 동안입니다. 30일 동안 행사는 진행되지만 그 안에서 20일 동안 책을 읽으시면 되고요. 20분, 하루에 꼭 20분 읽어서 그거를 사진이나 글귀로 인증을 하시면 됩니다. 참여 방법은 네이버 밴드 샵 20분 책 읽기 밴드를 검색하셔서 가입하고요. 거기에 자기 집의 인근에 있는 작은 도서관의 이름과 힐끗테시를 달고 그리고 자기의 이름을 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는 그 게시물에 댓글로 하루하루 인증샷을 올리시면 됩니다. 나중에 22일 완성되면 소정의 상품도 준다고 하니까 꼭 한번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시의회가 코로나나 재난 상황에서도 대면 업무를 해야 되는 노동자를 돕기 위해서 필수 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필수 노동자라고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데요. 필수 노동자는 재난 상황에서도 국민의 기본 생활 유지 및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대면 업무 등 노동의 지속성을 유지되어야 하는 대중교통 운전자, 보육교사, 배달원, 의료계 종사자 등을 얘기합니다. 이동현 서울시 의원이 대표 발의를 했는데요. 이 조례안에 따르면 서울시는 재난 상황과 특성, 그리고 공동체의 유지, 시민 생활 안전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서 필수 업종을 지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필수 노동자의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필수 노동자의 분야 전문가가 포함된 필수 노동자 지원위원회도 구성되도록 했습니다. 또 서울시 소재 각 업종의 일반 현황, 그리고 근무 환경, 처우 등의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했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필수 노동자 지원을 위한 위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도 명시했습니다. 앞으로 코로나 같은 그런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이 도시와 우리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노력하셨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노력하셨던 분들의 처우가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금천구가 제24회 노인의 날 및 경로의 달 기념식을 지난 10월 8일 금천구청 대강당에서 소규모로 진행됐습니다. 구는 지역사회 중추적 역할을 해오신 어르신에 대한 공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매년 어르신 체육대회와 기념식을 진행했는데요. 다 아시다시피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행사는 소규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날 구는 모범 어르신을 비롯해서 어르신 복지 기여자 및 단체 총 20명에게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유성원 구청장은 지역사회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해오신 어르신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인사를 전했습니다. 시흥사동 소식입니다. 시흥사동의 느티나무 어린이공원인데요. 다양한 놀이시설과 환경을 개선해서 지난 10월 19일 주민들에게 다시 개방됩니다. 느티나무 어린이공원은요, 1979년에 조성돼서 시설이 노후화되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용하지 못했었는데요. 이번에는 탄성 포장도 하고 물놀이 공간도 만들고 산책로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시설과 공간을 만들었으니 많이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인은 이성호, 기술인은 이은이었습니다. 뉴스에는 라디오 금천과 마을신문 금천이 함께 만들어갑니다.